강의를 20건 들어가지 않고 19건 다 못했죠. 19권을 다 마치고 나서 이 책의 맨 처음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공자님의 일대기에 대한 주자가 쓴 서문이 있습니다. 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서설을 보는 쪽으로 해가지고 공자님의 일대기를 총 5분 시간에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20건 그걸 갖다가 다 보고 나서 끝을 내도록 그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냐 하면 이걸 보고 마지막 19건 마지막 남은 것을 보고 그 다음 집주 논어 서설이라 하는 요게 있는 것을 갖다가 이건 뭐 지금까지 다 봤으니까 논어 서설은 보면 다 이해가 되겠지요. 논어 서설 중에 줄을 보지 않고 큰 글자만 읽어 나가도록 읽어 나오고 간단히 해석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논어 19권 마지막 하겠습니다. 마지막 진자음이죠. 진자음. 진자금이 위자공왈 자 위공 야이 언정 중리가 기해너 자호리요 그리 돼 있네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공이 왈 군자는 이런에 이위지하며 이런에 이위부진이 불가 불신냐니라 부자지 불가급야는 유 천지 불가계이성냐니라 부자지 득 방가자인된 소위 입지사립하며 도지사행하며 유지사례하며 동지사화하며 기생야영하고 기사야애니 여지야기가 급질이요 여지야기가 급야리요. 요게 한 기절이 남았네요. 그렇지만은 엄청 유명한 말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마지막에 있는 기생야영하고 기사야영,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인생을 최고 잘 산 것을 비유할 때 하는 말이 기생야영하고 기사야영입니다. 기생야영하고 기사야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최고의 영예로운 삶을, 그게 학자든 군주든 hen자든 최고의 영예로운 삶을, 뜻깊은 삶을 다 간 것을 비교할 때 하는 말이 기생야영하고 기사야영애라는 말입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이것도 뭡니까? 공자의 제자 자공이 한 말이죠. 자공. 공자 사후의 자공이 한 말들 중에는 명언 중에 명언이 다 나옵니다. 앞 시간에 뭐에 나왔습니까? 중리는 이룰야라. 공자는 이럴야라는 말이 천년만 지금까지 변화도 이같이 공자님 표현을 잘한 것이 없습니다. 이 논어 전체를 들어가지고 공자님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딱 두 마디로 들자면 무엇입니까? 안녕이 한 말 뭡니까? 앙지미고 우러러 볼수록 더욱 높아. 찬지미견 뚫고 들어가려고 하면 더 단단해. 그래 홀련재정, 홀련이 앞에 계신 듯하다 어찌 보면 뒤에 계셔 라는 앙지미고 찬지미견이라는 이 말이 공자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학득이 얼마나 깊은지를 말하는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말. 공자님의 평가입니다. 공자님 한 말 중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 안녕이 제자가 공자님을 평가한 말 앙지미고 찬지미견이란 말이 엄청 유명한 말이죠. 그 다음에는 공자님 사후에 공자님을 두고 개니지지한 직접 본 사람, 직접 본 제자가 자기 선생님을 표현할 때 이룰과 같다라고 표현한 중리는 이룰야입니다. 중리는 공자님은 이룰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찌 직접 사람이 가까이 있거나 하면 아무리 높다 해도 어찌 하늘에 있는 태양하고 달에 비교할 수 있겠노? 이 정도지만은 직접 본 분이 그리 말을 했는데 이걸 갖다 어찌 안 믿을 겁니까? 그래서 공자님을 두고 후대에 딱 한마디는 공자님은 호학이었고 가르치기를 좋아해가지고
백대의 스승이다라는 말이 있죠. 백대지사란 말이 있죠. 그래서 나는 앙짐이고 찬짐이긴 하고 중년은 이럴야라 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 백대지사란 말하고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 때문에 오늘까지 저게 대성전에서 어찌든 후학들의 흠모해가 잔을 올리는 거죠. 잔을 올리는 거기다가 오늘 한 말 중에서 자공이 한 말 중에서 그 뭡니까 기생야 영하고 기사야 애라는 말 넉자로 줄이면 뭐지 됩니까? 넉자로 줄이면 생명사회입니다. 생명사회. 이 생명사회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최고로 존경받는 삶을 산 사람한테 붙이는 칭송의 말이 생명사회입니다. 두 자로 줄이면 뭐겠습니까? 영애입니다. 근데 영애란 말이 이상 부르기가 더 매끄럽지 않아가지고 바꿔가지고 애영이라 합니다. 애영이는 슬플 애자, 영광스러울 영자. 그래서 어떤 글 보면 수탉이 나는 게 애영이 빚이라. 슬퍼하는 것과 영광스러운 것이 아울러 다 갖추졌다 하면은 살을 때 최고로 영예롭게 살았단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공이 한 말 중에 중년은 이럴야야. 또 뭡니까? 공자님을 갖다가 궁궐의 담장에 비유한 것. 중년은 이럴야라. 그 다음요 기생야 영하고 기사야 애라는 말은 뭐 엄청 유명한 말들입니다. 예, 해석하겠습니다. 진자감이 위 자공과 진자금이 자공에게 일러 말하기를 됐습니다. 진자공은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진자금은 앞에 자금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자금은 공자의 제자다 했고 자공하고 같은 사람 반열로 보는 경우도 있고 요 이글하고 앞에 있는 진자금은 딱 두 분 나오는데요. 이 두 분의 글로 보건데 이 자금이는 실제 공자의 제자도 뭐 공자를 한없이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냐 하고 공자보다 자공이 더 잘났다고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자금은 자공의 제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요 진자금하고 자공하고 앞에도 진자금이 자공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일권에 어디 나오죠? 일권에 보면 뭐지 나옵니까? 자금이 문어 자공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금이 자공에게 물은 말하기를 부자지 지어 시방야 하여는 필문기정하나니 구지여야 응여지여야. 여기서도 자공이 공자를 평가하는 유명한 말이 여기 하나 더 있네요. 뭡니까? 공자님의 성품을 딱 5글자로 자공이 말했죠. 이것도 유명한 말입니다. 공자님은 어떠했다 성품이? 요 일권에 보면 됩니다. 온양공금양입니다. 온양공금. 이거는 공자님의 성품을 5글자로 말한 자공의 말입니다. 자공이 이 말을 했죠. 그래서 자금이 이 논의 전편에서 대화를 나눈 것이 딱 자공하고 관계 두 개뿐이고 두 개 중에서 한 개는 공자보다 자공을 더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가지고 이 진자금이는 자공의 제자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똑같은 동문서학은 자공하고 진자금하고 동문 뭐 이런 사제간이었다면은 오늘 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진자금이 자공에게 일러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자위 공야 이연정 중리가 기어너 자호리요. 딱 이 말했거든. 자, 그대가 뭐 할지언정 뭡니까? 뭐 해? 그대가 공손하게 했을 뿐. 그대가 공손할 뿐이지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선생인 공자입니다. 그대가 선생인 공자에게 공손해서 그러할 뿐이지. 공손해서 항상 양보를 하는 거죠. 공손하여서 그렇게 할 뿐이지 실제로는 뭡니까? 실제로는 중리가 기연어 자오리요. 뭔 말입니까? 중리가 어찌 어조서 어쩌면 보다라는 비교급이죠. 중리가 어찌 그대보다 중리가 어찌 그대보다 더 잘났겠는가? 현자는 어질 현자지만 잘날 현자, 뛰어날 현자입니다. 이건 잘나다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무난하겠죠. 그래서 그대가 뭐
공손해서 공자님을 그리 칭송할 뿐이지 중리가 어찌 당신보다 더 잘났겠느냐. 이거는 뭡니까? 자공이 잘난 점을 엄청 많이 봤다는 거죠. 대단하죠. 암의 공자 사후에 남아있는 제자 중에서 지금 정자하고 자하, 자유 이 사람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고 공자 사후에 뭐 자로도 죽었죠. 아내도 없죠. 뭡니까? 아들도 없죠. 해가지고 최고의 인망이 어디에 돌아갔느냐 하면 자공한테 인망이 돌아갔었고 그와 같이 자공에 대한 비중은 노나라에서도 엄청났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는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얘기는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대가 공손해서 그럴 뿐이지 아유 중리 공자가 당신보다 뭐 어찌 잘났겠느냐. 당신은 그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 이것도 자기가 자공을 통해서 본 게 있으니까 이럴 거 아닙니까? 자공은, 너는 전편을 통해 보면 자공처럼 이야기 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 자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을 또 자공이 말하기를 군자는 이른의 이위 지라하고 이른의 이위 부지라 한다. 이래가 보통 군자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일을 두고 한 말이죠. 군자들은 뭡니까? 한마디 말로 이 말이죠. 그 사람이 딱 하는 말 한마디만 들어보고 이 말이죠. 군자는 한마디 말로서 그 사람이 지각이 있는 사람인지 알지자를 지각이 있다 해석해도 되고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 이래 해석해도 되겠죠. 군자는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로서 지혜롭다고 탁 말을 하기도 하고 그 한마디 말을 들어보고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라고도 말을 한다. 말 한마디만 들어보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지각이 있는 사람인가, 몰지각한 사람인가 바로 안다. 통상 우리 지각이라 해석해야 됩니다. 군자는 어떤 사람이 하는 한마디 말만 들어보고 지각이 있는 사람인지 몰지각한 사람인지를 안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됩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언불가불신자라 말을 뭐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을 상가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는 어찌 그 말을 갖다 세상이 자공 앞에가 자공이 그리 존경하는 자공 앞에 와가지고 당신 선생보다 낫소라고 한 이게 뭡니까? 사실 겉으로 뭐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이겠지만은 자공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 됩니까? 몸둘 바를 모를 이야기로 한 거죠, 사실. 몸둘 바를 모르는. 자공이 그 말 듣고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저한테가 이 말 듣고도 안 좋았을 거예요. 왜? 아니,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는, 일월같이 존경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낫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자공이, 아니, 몸둘 바를 몰랐을 겁니다. 그럼 뭐 옆에 있으면 다 이렇게 때려주고 싶었을는지 모릅니다, 이거. 그런데도 한 말이 뭡니까? 그런 말 좀 하지 마라. 사람 한마디 말 들어보고 지각이 있는 소리인지, 한마디 말 들고 몰지각한 자인지 바로 아는데 어찌 그런 말로 갖다 갱소리 하느냐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꾸짖는 말이죠. 꾸짖는 말이죠. 그래서 군자는 이른의 이위지라 하고 이른의 이위부지라 하는데 하니 언불가불신하라. 말이라는 것은 신중히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런데 어찌 그리 긴급망동한 말을 하느냐. 왜? 앞에 중리가 기에 어느 자리 어찌 당신보다 잘났겠느냐. 이 말을 듣는 자궁의 입장을 단적으로 말한 거죠. 아니 가시방석에 앉는 소리 같은 걸 하는데 어찌 듣기가 좋았겠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지 불가금야는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부자는 공자님이죠. 우리 선생님입니다. 우리 선생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이 말이죠. 우리 선생 이 세상에서 우리 선생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은 뭐와 같다? 뭐와 같다? 왜? 따라가지고 그거나 미칠 수가 없는 것이 뭐와 같아? 유천지 불가계의 승려라. 뭐와 같아? 하늘인 천지. 하늘에 불가계의 승려. 걔는 뭡니까? 계단이죠. 계단 사다리입니다. 사다리. 하늘에 사다리 하여서는 사다리를 타고서 이 말입니다. 하늘에 계단 사다리를 타고서 올라갈 수 없는 것 같아. 일단 하늘까지 사다리도 없죠. 사다리가 없죠. 그걸 탄다고 해서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이거는 뭡니까? 아예 인류로서 만 사람이 우리 선생님에 미칠 사람 한 개도 없다는 거죠. 마치 중년은 이러려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래서 우리 선생님을
일반 사람이 미칠 수 없는 것은 마치 저 하늘에 계단을 타고서 올라갈 수 없는 것과 같아요. 계단도 없거니와 따라가도 있다 해도 올라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계하여 성할 수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계자가 동사를 해줍니다. 계단을 저 하늘에 계단이 뭐 사다리를 타고서 올라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 미칠 수가 없는 거죠. 그와 같은 사람인데 네가 내보고 우리 공자보다 낫다는 소리가 뭔 소리고 있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합니다. 그런데도 어찌 됩니까? 이렇게 공자가 낮게 평을 하거나 좌우에 약간의 비판적인 말이 있는 건 뭐 때문이겠나요? 공자가 정치적 역량을 다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죠. 정치적 역량을 갖다가 중간에 사실은 뭐 55세 해가지고 정치 역량을 다 발휘 못하고 외국으로 망명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공자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격륜이나 덕향을 다 발휘할 기회가 사실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논날에서도 공자님의 평가에 대해서는 반반이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공이 만약에 공자님이 우리 선생님이 온전한 상태에서 정치를 맡는 정치가가 되었다면 이와 같은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가정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뒤에 말은 공자님이 우리 선생님이 만약에 치세에 훌륭한 사람이 다스리는 임금 밑에서 자기의 역량을 100% 발휘했으면 이와 같은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지에 더 반가자인된 우리 선생님께서 무엇을 얻었다면 나라를 얻다. 그건 임금이 됐다는 게 아니고 뭡니까? 다스릴 치자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반가는 나라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만약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기회를 얻었더라면 이 말이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기회를 딱 얻었더라면 재상이 되거나 대사후가 돼가지고 재상이를 서평했죠. 그것이 계속 좀 오래 되었더라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만약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기회를 얻었더라면 어찌했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가정을 해서 하는 말이죠. 얻었더라면 이른바 입지를 사립할 것이요. 이에 뭡니까? 이에 세울 것은 이에 모두 다 세웠을 것이고 이 말입니다. 세우다라는 건 뭡니까? 이 전체 입지나 도지나 유지나 동지가 사람하고 관계된 말입니다. 백성들한테. 그래서 사람들 중이죠. 사람들 중에서 딱 밖에 세워가서 능력을 발휘할 재능을 지닌 사람들은 모두 다 등용해서 제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을 것이다. 이게 입지사립입니다.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직위에 세울 만한 사람은 이에 다 세워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게 했을 것이요. 그게 입지사립입니다. 세상에 이게 안 되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지보다 잘난 사람은 일부러 올라오게도 뭉개버리는 세상 아닙니까? 공자님 그걸 안 했을 거다는 거지. 재능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세워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하도록 했을 것이다. 나라를 다스린 치반가이기 때문에 이 말 한 겁니다. 그 다음 도지에 사행했을 것이며 도자는 길도 밑에 마디촌이 붙어있는 말하고 같이 통합니다. 인도할 도자입니다. 인도할 도자. 백성들을 인도할 기회가 돼가지고 백성들을 딱 인도하면은 모든 사람이 따라갔을 것이며 그리 행자는 따라갈 행자입니다. 이에 백성들을 앞에 서가지고 인도를 하면은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따라갔을 것이며 행했을 것이며 이에 인도를 하면 모두 다 이에 따라갔을 것이며 유지의 사례 이거는 뭡니까? 유지 이거는 편안할 유자입니다. 편안히 다스릴 줄입니다. 편안히 이에 다스리면은 이에 찾아올 것이며 뭔 말이겠습니까? 유지 사례는 조금 그런 말입니다. 이 이유는 어찌 됐냐면 나라를 잘 다스리가 백성을 편안하게 하면은 이웃 나라에 있는 먼 곳에 있는 사람도 그 소문을 듣고 그 나라로 몰려들 것이다라는 말을 유지 사례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의 사례하면 요거 우리
책에 보면 편안할 숫자로도 이룰 수 있지. 예. 편할 유지, 수지, 편할 숫자입니까? 유자입니까? 유수 같이 읽을 겁니다. 예. 일본에는 유자를 해놨습니다. 예, 유수 숫자도 됩니다. 이게. 유수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주면은 그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온 소문이 나가지고 사방 나라의 사람들이 이에 찾아올 것이며 이 말입니다. 나도 저 나라에 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 이에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면은 사방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다투어 찾아올 것이며 맹자에 있습니다. 찾아올 것이며 동지에 사하며 동지 이거는 움직일 동자지만은 뭡니까? 이거 분발시키는 겁니다. 객동시키는 겁니다. 북을 쳐가지고 둥둥 객동시키는 거. 그래서 모두 다 기분이나 어떤 것이 분위기에 가라앉았을 때 이것을 갖다 아주 객동시켜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자기 하는 일을 다 이렇게 분발시켜주면은 이에 맞춰서 모두 다 화응하는 겁니다. 그 말에 박수 치고 따라하는 게 화응입니다. 이에 분발시켜주면 모두 다 그 분발시켜주는데 화응할 것이며 온할하자이고 그게 화답해가지고 따라올 것이며 이 말입니다. 하응하여 온 백성들이 그러니까 정치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하여 그렇죠? 하응하여서 기생야야 그분이 살아 계실 때는 어째 영자 뭡니까? 모든 사람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저런 분하고 동시대에 우리가 산다니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냐 이래가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살아 계실 때는 온 사람이 영광스럽게 생각할 것이고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온 사람들이 슬퍼할 거다. 어마어마한 말이죠. 기생자 영하고 기사야 애라는 말이 그저 한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오래 살다가 분명히 무지 됩니까? 잘 죽었다 소리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공자님이 살아가지고 정치를 했다면 이와 같이 해가지고 그분이 살아있을 때 온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여기가지고 박수를 칠 것이며 그분이 돌아가시면 온 사람들이 슬퍼할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자공이 공자님이 객륜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어서 어찌 됩니까? 기생야 영하고 기사야 영. 이 말은 이 세상에 나왔고 삶을 갖다 최고로 값지게 산 사람한테 붙이는 말이 기생야 영하고 기사야 영합니다. 온 사람도 한 사람도 잘 죽었다는 사람이 없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넉자로 줄이면은 생영사예입니다. 생영사. 두 자로 줄이면은 애영이라고 하기도 영애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문집 보세요. 문집을 보면 정말 덕을 닦아가지고 평생을 아무 탈 없이 살면서 인망과 가르침으로 남은 사람들은 뭐라고 쓰는 하면 애영이 빚이라. 그런 생애 때만 말입니까? 온 사람들이 죽었을 때 슬퍼하고 살았을 때 영광스럽게 여기던 게 고루 갖추어졌다. 그래갖고 애영이 빚이라 이렇게 씁니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대개나 이런 사람 분들이죠. 이런 분들. 그래서 나오는 이 기생야 영하고 기사야 애는 그 이전 지금까지는 어느 문제에도 숱하게 쓰는 말 중에 명언 중에 명언이 이 생영사예입니다. 그래 했을 것이니 그래서 이렇게 했을 건데 내가 공자하고 우리 선생님보다 내가 낫다고 이렇게 멸큰 거예요. 하면서 그것이니 여지야 기가 급자로 그는 보는 어찌하여 그분에게 미칠 수가 있겠는가? 근데 네가 내보고 낫다고 하느냐? 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죠. 아마 진자가 이 말 듣고 얼마나 얼굴이 무참했겠나요? 말은 부드럽지만은 이만 봐도 자공이 자기 선생인 공자님을 존중한 것과 이 표현이 정말 비범한 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권은 공자님 한 말은 한 개도 없고 공자님 제자들 한 말이지만 그 중에서 지금 자공이 공자사후에 공자님을 평가한 이 말들은 영원히 민고이고 이 자체가 그대로 말이 지금도 쓰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1월에 비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딱 보기에는 1월에 비유한 것은 민우 선생이 남명 선생 묘지명을 지으면서 남명은 1월야라고 딱 쓴 거예요.
딱 한 번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 나와가지고 중년은 이를 아니라 배체의 스승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대성전에서 잔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궁이 공자님 딱 돌아가시 임종대의 일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도 딱 자궁이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공자가의에 보면은 공자님이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실 임종시에 대화를 나눈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자공입니다. 자공.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19권을 요리 마치고 여기에 이거 가지고 자공 공자의 임종시에 자공과 공자님이 나눈 대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자님 사후의 일을 갖다 오늘 내가 좀 프리트를 한번 보세요. 보면은 공자 연표 이거는 공자님 태어났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를 연대별로 제가 한 겁니다. 그 다음 뒤에 보면은 상근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붙인 공자 고종이란 말이 나와 있죠. 고종 제가 붙인 말입니다. 고종은 무엇이 고종입니까? 고종은 돌아가신 걸 죽음을 갖다 고종이래. 무엇의 준말입니까? 고종은 고종명의 준말이죠. 목숨 명자가 밑에 달려 있습니다. 고종명. 그거 보면 사람한테는 복이 몇 가지? 오복이라는 게 있죠. 서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고종명은. 5가지 복이 무엇입니까? 또 오복. 나는 그게죠. 뭐 수, 오래 사는 기고, 부왕기고, 그 다음 뭡니까? 강령, 건강한 기고, 귀한 것도 가는데 수, 부, 강령, 건강한 기고, 그 다음 호덕입니다. 덕을 쌓는. 덕을 갖다 좋은 덕을 갖추는 게, 평생 살면서 좋은 덕을 갖 너한테 그럼, 너한테 뭐 손가락질 받는 게 좋겠나요? 그 다음이 고종명이죠. 고종명은 누구에게 쓸 수 있습니까? 객상 이런 거는 고종명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고종이 뭔 뜻입니까? 고종명. 고종명의 중말이 고종입니다. 이 고자는 열 때 뭔 고자냐 하면 고자는 이룰 성자와 같습니다. 이거는 성취했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무엇을 이룬 겁니까? 하늘이 준 고종명, 하늘이 준 천명을 완전히 성취해가지고 마무리 지은 것. 이것이 고종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 마지막까지 자기 일을 다 하고 침상에서 딱 돌아가신 것만이 고종명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객지에서 죽거나 전쟁을 하다 죽거나 뭐 이런 것들은 고종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뭡니까? 승무의 조건이 문묘에 배양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고종명도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종명 하면서 고종명이 안 들어가, 고종명을 하지 못했는데도 문무에 배양된 분이 우리나라에 한 분이 있죠. 인민회는 또 누굽니까? 그것은 누굽니까? 조중봉이죠. 조중봉. 그거는 뭐, 우쟁이 전라나 임진왜란 때 그때 탄검대에서 싸울 때 뭐 죽었다 아닙니까? 실제로는 고종명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그게 뭐 들어가지고 뭐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서인들이 한 것이지만 지금까지도 남민들이나 우리 남쪽에서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지. 세상에 문묘에 배양하면서 그래서 그만큼 공안 시험사는 어디 있노? 그런데 그 문묘에 들어가려고 고종명을 해야 되는데 고종명 하는 사람 어찌 들어가 있나? 여러 가지 비판적으로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 공자 고종입니다. 이 공자의 돌아가실 때, 그런 게 임종 때의 이야기죠. 임종 때의 이야기는 공자가라는 책에 실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에 보면 여러 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종기해라는 것에 되어 있습니다. 종기해라는 것. 누가 혹시 뭐 누가 한번 토를 붙여 읽어볼, 이제는 뭐 이제, 너는 맹자보고 너는 뭐 다 있는데, 이제 다 물리가 다 났어야 됩니다. 이제 물리가 다 보고 그래야 됩니다. 어찌 됩니까? 공자 조작하여 되죠. 조자는 일칙 조자입니다. 일칙 조자. 공자 조작하여 되죠. 공자 조작하여 어찌 됩니까? 조작하여 부수 예장하고
부수예장하고 어찌 됩니까? 소요어문이 가왈 되겠죠. 소요어문이 가왈 되었습니다. 공자님이 이래가 노래를 한 자리 부릅니다. 이것이 공자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이야기입니다. 공자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짜는 뒤에 건 노래입니다. 태산이 기태호와 태산이 기태호 의문문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감탄문으로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느 것도 좋습니다. 저는 의문문으로 해석하겠습니다. 태산이 기태호와 양목이 기계호와 철인이 기위호와 기위호와 하시고는 기가의 입하시다. 이렇다. 기가의 입하시다. 해석하면 어찌 되나요? 꼭까지. 자중히 한번 해보시오. 공자께서 조작 아침 일찍 일어난 거는 침대에 누자고 일어날 때 일어날 작자입니다. 공자님이 아침 일찍 딱 일어나가지고 그날은 어쨌어요? 부수예장하고는 하시고는 어찌 됩니까? 부수. 손을 뒤에 져서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요 손을 이 뒤에 하고 요리 지는 거죠. 손을 이 뒤에 쥐고는 지팡이를 짚어야 되겠는데 손을 이 뒤에 끄고 묻니까 지팡이 요 뒤에 손에 끌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 손을 뒷짐을 쥐고서 지팡이를 끌고서 어디에 거닐면서 자기 대문 앞입니다. 대문 앞에 걸어 이렇게 소유하면서 왔다 갔다 걸으면서 뭐 하였다?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내용이 아래와 같은 겁니다. 노래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그런 뜻이고 그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소유하고 다 하는데 그날따라 노래가 엄청 비장한 거예요. 야, 태산이 무너지려는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태산이 무너지려고 하는가? 또, 그 다음 뭐지니까? 야, 뭐건 대들보죠. 대들보가, 또, 이렇게 부러지려고 하는가? 개자는 파괴되다는 뜻인데 부러지는 게겠죠. 대들보가 부러지려는가? 또, 뭡니까? 철인이 시들비자죠. 시들비자는 죽을 비자도 됩니다. 철인이 죽을 낀가 이 말입니다. 철인이 죽을 것인가 요까지 노래를 부른 거예요. 뭐인가 이 예감이 안 좋은 그런 노래 내용이죠. 이 노래 내용이죠. 태산이 무너지려고 하는가. 그런데 어찌 감탄문을 하면 어찌 됩니까? 내가 꿈을 꿔본 게 태산이 무너질 거다. 태산이 무너질 것인지 또 대들보가 부러질 것인지 또 철인이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해도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걸 감탄문으로도 해석하기도 하고 의문문으로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볼 때는 반의죠. 의문문으로 해석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철인이 죽을 것인가 라고 노래를 부르고는 기가 이미 노래를 하고는 방에 들어간 겁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소리를 뭡니까? 자공이 들은 거예요. 근데 자공이 옆에 있은 사람은 압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가면 왜 이런 늦게 왔노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들었는지 이걸 갖다가 자공이 이 말을 듣고는 그런데 이 말을 어디서 들었다가 장소가 없죠. 가까이서 직접 들은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그 소리를 듣고 자공이 급히 달려가더니 게 자공이 왜 이렇게 늦게 왔노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거는 좀 상상을 해보면 그 말을 누가 듣고 시중 들은 사람이 듣고 자공한테 달려가고 아이고 선생님이 아침에 이러다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고 전에 들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뒤에 말로 보면 전에 듣다고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할 것 같아요. 왜? 이 말을 듣고 급히 달려가니까 공자님 니 왜 이렇게 늦게 왔노? 이 말 했거든요. 그럼 이 누구한테 전에 듣고 갔다는 거죠. 또 전에 들었고 나면서 자공이 들어본 게 예감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냐 하면 자공이 이 노래 불렀다는 이 가사 내용을 전에 듣고서 말했다라고 보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자공이 문제와 자공이 이 말을 전에 듣고서는 말하기로 딱 전에 듣고서는 말하기로 어찌 돼. 야 이건 예감이 안 좋다 이리 싶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엔 자공 한 말이다. 태산이 기태면 됩니까? 태산이 기태면 무지 됩니까?
조건입니다. 패산이 기태면 오장안항고, 오장안항 일이요 되겠죠. 오장안항 일이요. 또 어디입니까? 양목이 기계면 오장안장 일이요. 안장 일이요. 철인이 기위면 오장안방일이요. 안방일이요. 이 됩니다. 안방일이요. 부자 태장 백냐. 부자 태장 백냐 실이니 부자 태장 백냐 실이라 하고는 어찌 됩니까? 수추이 입하다 돼 있죠. 수추. 이거는 딱 공자님의 그 노래를 듣고 자궁이 달려 들어간 거. 어찌 됩니까? 공자 혼자 한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 됩니까? 태산이 기태면 뭡니까? 태산이 무너진다면은 태산은 어찌 됩니까? 많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거 아닙니까? 태산이 무너진다면 오장 안 하고 태산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장차 우제 안자가 편안할 안자가 어찌 안자입니다. 우리가 어찌 안자는 어디도 되죠. 무엇으로 되죠. 다 됩니다. 태산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무엇을 우러러볼 거냐. 우러러볼 게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를도 됩니다. 지금까지 한 게 우러러본 건 그 위치가 있는 거니까요. 태산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장차 언제 어디를 우러러볼 것이냐. 유명한 말입니다. 이 편안할 안자 석자가 삼안입니다. 삼안. 안항, 안장, 안방. 이거는 스승이 죽었을 때만 딱 쓰는 말입니다. 이게. 스승이 죽었을 때. 왜? 자궁이 그래서 썼으니까요. 그래서 이 안항이 엄청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태산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장차 어디를 우러러볼 것이냐. 우러러볼 것이 없다. 또 어찌 됩니까? 야목이 기계면 대두보가 부러진다면 오장, 안장, 지팡이 장자는 의지할 장자입니다. 우리가 장자 어디에 의지할 거냐? 그 대들보 밑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집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들보가 무너져가지고 집 파괴됐다면 우리가 어디를 의지할 것이냐? 어디를 의지하고 추위를 피하고 누자고 할 것이냐 말이야. 또 어찌 됩니까? 철인이 기면 이 세상이 철인이 모든 걸 철인이 이미 시들어버리면 철인이 이미 돌아가신다면 우리가 장차 안방 뭡니까? 방자. 이것은 본받을 방자입니다. 본받을 방자. 철인이 모든 걸 제시해주고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는데 철인이 죽고 나면 우리가 어디에서 본받을 거냐? 본받을 거냐? 탕노래를 이것만 봐도 이는 말한 거는 옆에 들으면 바로 가지고 공자님한테 이야기했겠죠. 근데 전에 듣고 나서는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뭐랍니까? 부자, 선생님께서 거의 장차 병이 나시려고 하는 것 같다. 병이 나시려 하는 것 같다. 장차가 있으니까 거의 장차 병이 이 병자는 위독할 병자입니다. 공자님 우리 선생님이 장차 병이나 위독하실 것 같다라고 하면서 어찌됩니까? 드디어 뭡니까? 달려서 공자님한테 간 거예요. 그럼 바로 입에 직접 들었다 하면 저까 했을 건데 그 들에 들어가니까 부자 탄활 태죠. 부자가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사야 열애하지요. 이 말을 했거든. 사는 누굽니까? 자궁이 이름이죠. 자궁이 단목사님. 사야 단목사야 뭐 이렇게 했습니까? 열애하지. 네가 오는 게 왜 이리 늦노?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만 봐도 자궁이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열애하지요라고 했습니다. 이게 공자님 임종에 관한 이게 마지막 기록입니다.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게. 너는 왜 이리 늦게 왔노? 라고 이야기한 거죠. 라고 하면서 뭐니까? 하면서 뭐 했냐? 그 노래를 부른 자기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왜 자기가 공자님이 뭐 때문에 뜻도 없이 태산을 말하고 대들보를 말하고 철인을 말하는지 그 노래를 불렀는가? 네, 그 노래 부른 것은 어찌 됩니까? 주석은 내가 지난밤에 이 뜻입니다. 지날 주자고 지날 석자인데 내가 예전에 이 뜻인데 뭐 며칠 전이겠습니까? 아침에 그랬으니까 그 일이 일어났기 전날 밤 정도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이런 뜻도 되겠죠. 내가 어젯밤에 몽자 꿈에 몽자 전어 양영지 가니라. 여기까지. 내가 어젯밤에 꿈에 어디에 앉아서 전은 뭡니까? 죽은 사람 제사 드리는 게 전입니다. 전. 내가 어젯밤에 뜻밖에도 내가 어디 앉아? 두 기둥 사이에 앉아가지고
그 죽은 사람이 올리는 전을 바치는 걸 내가 그걸 받아 먹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기둥 사이는 어느 나라 때 사람이 죽으면 빈소를 설치하는 곳이 여긴 거예요. 어찌되면 중국은 우리하고 그 입식 거석이니까 중국 보면은 쭉 있고 보면 가운데 여기가 가운데 여는 주인하고 손님하고 앉는 탁상이 있고 여는 요리 딱 기둥이 요리 있습니다. 기둥이 요리 돼 있어요. 그래서 어찌는 요 기둥을 딱 보면 요렇게 양녕 요 기둥 사이입니다. 기둥 요선이 올라가는 계단이 여도 있고 요 계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요 단은 주인이 올라가는 동계고 요 자는 손님이 올라가는 성입니다. 손님이. 그래서 주인이 손님 모시고 올라가지고 자기 자리에 앉으면 손님이 여 딱 앉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양계라는 것이 설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설도 있고 안 그러면 어찌 되냐면 옆으로 나란히 서 있는 요 사이일 거다라고도 하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이 대청에다 빈소를 설치하는 것을 이야기한 건데 기둥 모양이 어찌 되어 있는지는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두 기둥 사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어찌 됐냐 하면 내가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 대청이 있는 이 거실이 있는 대청이 있는 두 기둥 사이에서 내가 앉아가지고 그 전을 받아 먹었다. 전을 올리는 죽은 사람을 위해 전을 올리는 그 전을 내가 어제 받아 먹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우시는 비너 통지지상하고 하우시는 하나라 때입니다. 하나라 때에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다가 동쪽 계단이죠. 동쪽 계단을 오면 여기가 빈소를 차렸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여기 빈소를 차렸다는 거죠. 하나라 때에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다가 동계입니다. 동쪽 계단 위에다가 빈소를 차렸다. 빈자는 빈소를 차립니다. 빈소를 차렸으니 이거는 뭡니까? 차렸으니 뭡니까? 유제조라.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사람이 죽으면 조자가 동쪽 계단 조자입니다. 중이 오르는 것. 사람이 죽으면 여기다가 시체를 놔두는 거하고 같은 거다. 이런 뜻입니다. 한나라 때는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 어찌 됩니까? 은나라 때에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다 빈소를 설치해서 양령지가 두 기둥 사이에다가 빈소 빈자는 빈소 설치할 빈자죠. 빈소를 설치했다. 그럼 어찌 됩니까? 공자님이 꿈에 앉아있는 그 자리가 빈소 설치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양정지간에 빈소를 설치했으니 두 기둥 사이에 빈소를 설치한 것은 주인과 손님이 함께 앉는 공간이었다. 그게 빈소 은나라 때는 설치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찌 됩니까? 주나라 때는 이 주나라는 지금 공자님 사는 시대 때죠. 주나라 때는 서기지상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서쪽 계단에 우리도 염을 하거나 그럴 때 대림할 때 보면 이것이 간혹 나타납니다. 대림을 방 안에서 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대청 밑에서 대림을 할 때 그 자리를 어디에 두고 하느냐? 그 대림하는 자리가 빈소 설치하는 곳이었거든요. 소림이 아닌 대림을 할 때 축담 위에서 하잖아요. 그 축담 위에서 동쪽 계단에서 할 때도 있고 서쪽 계단에서 할 때 하고 풍습이 다른 것을 두고 한 말. 우리가 요즘 말하면 대림하는 것을 연상해 보면 될 겁니다. 대청에서 할 때는 양정지간에서 했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 주나라 사람은 어찌 서쪽 계단의 위에 빈소를 차렸으니 이거는 뭡니까? 선이 빈지라. 어찌 됐냐 하면 찾아온 손님들을 위주로 생각해서 그래 한 거단 말이에요. 그때 빈소체는 문상으로 사는 위해서. 빈지. 이에 손님을 위해서 그리 한 것인데 이 모야는 자기 이름이죠. 나는 이 말이죠. 나는 누굽니까? 나는 곧 은나라 사람이다. 왜 은나라 사람이 했습니까? 공자님의 선조들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송나라 사람이죠. 송나라 사람입니다. 송나라는 시조가 누굽니까? 은나라의 마지막 3인 중에 한 사람 미자가 분봉을 받아서 했던 나라가 송나라죠. 그러니까 송나라는 은나라죠. 은나라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은나라 사람이다. 그럼 은나라 사람이 양령지간에 거기에 앉아가지고 전을 받아 묻다 빈소를 차렸다는 거 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빈소를 차린 거예요. 빈소에 앉아서 먹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자기가 죽었다는 표시죠. 그래서 나는 은나라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어찌 됩니까? 은나라 사람이다. 뭡니까? 자기가 죽을 꿈을 꾸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라다 하면서 부명왕이 불응하고 현명한 임금이 이 세상에 태어나질 않아. 명왕이 일어났으면 나를 써가지고 나의 능력을 100% 격려를 발휘할 수도 있었을 건데 대저 명왕이 일어나지 아니하니 천하 숙능 종렬이에요. 이 천하에서 누가 감히 나를 알아줘가지고 나를 종주로 삼겠는가. 나는 내 뜻을 다 못 이루고 죽는다 쪼고 이야기했죠. 누가 나를 종주로 삼겠는가 하면서 어찌 됩니까? 여체 장사. 채자는 거의 태자와 같습니다. 나는 암에 거의 장차 죽을 건가 보다. 죽을 것이 같다. 이리 이야기를 한 거죠. 죽을 것 같다. 그래 하고 어찌 됩니까? 침병 7일이 종이라. 드디어 그래 하는 것이 어찌 됩니까? 딱 병이 들어가지고 어찌 됩니까? 침병. 침병은 뭐냐 하면은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할 병이 침병입니다. 침자가. 침대에 들어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병이 침병입니다. 침병 들었다 하면 이거는 못 일어나는 거 죽는 거예요. 드디어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한 7일 만에 세상을 떠난 거죠. 근데 신년이 70이라. 71로 되어 있지만 뒤에 고정은 73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72가 되고 73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공자 태어난 해가 BC 551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552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데 요 차이입니다. 양곡 아니죠. 550년을 보는 게 있습니다. 거기 양곡 22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양곡 23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후세 고정으로는 73은 확정적입니다. 이거는 공자가의 70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고치지 않고 놔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나이가 어찌 됩니까? 72세.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뭐 강의를 유창하게 잘하는 강의도 전혀 아니고 한데, 논어는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제 강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단지 이 책을 통해가지고, 시간을, 공자님도 내나 이 하늘 밑에 계셨던 분이고, 또 공자님도 내나 이 땅 위에 계셨던 분입니다. 우리도 내나 이 하늘 밑에 있고, 이 땅 위에 있고, 단지 시간적으로 좀 차이 난다 뿐이죠. 근데 마치, 살아 계신 듯이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논어를 통해가지고 공자님을 직접 보듯이 접하듯이 그렇게 한 번이라도 느껴봤으면 다 좋은 시간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오늘 하다 보니까 일하다 제일 뒤에 오신 분이 이대균 씨가 계십니다. 여기 이대균 씨 뒤에 오신 분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오신 분도 제일 마지막에 오늘 저녁에 좀 이게 태경입니다. 태경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이거 참 그래 어쩌든 나는 다음 지금 딱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은 정해졌으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 어쩌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정해줄까? 제가 오늘 금방 끝낼지 싶었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네. 정신 집중해가 조금 진도를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신 집중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도 꼭 한 번은 봐야 할 것이고, 아니면 이 시간을 보지 않으면 쉽게 접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됩니까? 침병은 자리에 누워가지고 못 일어나는 병이 침병입니다. 침병 7일의 종. 침병을 앓은 지 7일 만에 돌아가셨다 하니까 신년 72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찌 됩니까? 장어, 어디에 장사 지냈다 이 말이겠죠. 어디에 장사 지냈습니까? 노나라 도성입니다. 도성. 노나라 도성 북쪽 사수위에입니다. 사수위. 태어나는 창평에서 태어났죠.
돌아가신 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노나라 도성 북쪽 사수위에 장사를 지냈다. 장사를 지냈는데 2, 3자는 제자들입니다. 그때가 살아남은 제자들. 제자들 2, 3자라고 합니다. 2, 3자는 제자하고 똑같습니다. 제자들은 어찌 됩니까? 3년상을 피라고. 스승이 돌아가신데 3년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3년상은 자식의 아버지를 위해서 묻는 3년상하고 다르죠. 뭡니까? 심상 3년이다. 심상 3년. 심상 3년은 상복에서 차이가 납니다. 어찌 됩니까? 상복은 딱 상주만 상복을 입는 거죠. 제자가 상복을 입을 때 어찌 됩니까? 모자에 이 3줄 하나만 이렇게 맵니다. 그것이 더알가자 3마자 써야 가마라고 합니다. 가마라고 하죠. 가마 해가지고 모자에다가 모자 가시랑 뜹니다. 두건을 쓰면은 이렇게 그때 딱 이 뚱어리를 말아서 하는 게 아니고 삼실 하나만 이렇게 생삼 3줄 하나만 이렇게 묶는 겁니다. 그걸 가마라 한다 하죠. 3년상을 마치고 3년상을 마쳤습니다. 그래갖고 이 3자는 3년상 필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어찌됩니까? 지금 말한 자공입니다. 자공이만큼은 어찌 됩니까? 여는 여자 뭐 여망여자 무덤 옆에 여망하는 거 심묘할 때 있잖아요. 심묘살 여자도 되고 여망여자도 됩니다. 오직 자공만이 어찌 됩니까? 묘에서 6년 동안 심묘를 하다가 염막살이를 하다가 해도 됩니다. 염막살이를 하였다 됩니다. 그리고 어찌 됩니까? 6년 동안 거기서 살았으니까 이게 어찌 됩니까? 한 묘소 옆에서 6년을 살다 보니까 자기 혼자 있겠습니까? 뭐 하인들도 오고 사람도 찾아오고 하니까 그게 뭐 돼 있겠나요? 동네가 돼버린 거예요. 동네. 그래서 여가 공부가 된 거예요. 이게 공리가 된 거예요. 안 그러고 뭐 장사 지내놓고 금방 다 돌아가쁘로 하시면 그건 뭐 무덤 밑에 동네가 생기겠습니까? 한 사람이 6년 동안 살다 보니까 그만 저 밑에 사화촌이 생기듯이 무덤 밑에 묘화촌이 생긴 거예요. 마을이 형성이 돼버린 거죠. 그래갖고 좌우로 그 후로 어찌입니까? 군 제자급 노인이 이른다. 여러 제자들과 또 노나라 사람들이 그 다 모이가 살게 된 거죠. 저자도 생기고 이런 거죠. 그 노인이 어찌입니까? 처묘여가자. 어찌 됩니까? 처는 사는 겁니다. 묘에 살기를 뭐같이 한 자? 자기 집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이 그리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노나라 사람 중에 묘에 거처하는 것을 집과 같이 하는 자가, 그럼 집에 살듯이 그리 사는 자가 어찌 됩니까? 몇 가가 되었다? 백여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 이가 공리가 된 겁니다. 이가 공리. 그래서 백유여가라. 그래서 백여 집안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동네를 공자의 무덤이라 안 하고 그만 그 마을을 공시마을이라, 공부자 마을이라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어찌합니까? 그래서 인하여 그 동네 이름을 뭐라고 하였다? 공리라고 했다. 마을 리자죠. 공리라고 하였다는 거죠. 공자님 돌아가신 해를 말합니다. 자전 애공 16년이 BC 551년입니다. 알지? 479년이죠. BC 공자 연표에 이어보면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연표에. 이때가 479년이고 나이를 따지면 공자님이 73세 때입니다. 그런데 공자님의 기록은 딱 돌아가신 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 4월 기축에 공모가 조라다. 이것이 딱 공식 역사서 춘추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하 4월 기축에 공자 조라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 4월이죠. 여름 4월. 이때는 서기로 따지면 479년이고 공자 73세 때인데 4월 그 공자님 뭡니까? 이 한국에서 공자님 돌아가신 날 제사 드리는 거, 춘향 제사 드리는 거 며칠에 요즘 드립니까? 지금은 2월 상정이죠. 상정으로 정해놨죠. 상정. 그런데 이게 어찌 됐냐? 이 하 4월이 4월 기축날을 갖다가 연대를 따져보니까 이게 11일이었습니다. 11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찌 됐냐 하면, 애공 16년 4월 달 11일이 된 거예요. 11일.
그런데 이 11일인데 이게 와 2월 달로 됐느냐? 2월 달로 했냐? 이 주나라는 11일을 갖다가 11일을 정을 놓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뭡니까? 자월세수입니다. 자월은 동지달이거든요. 아들 자자. 자월을 세수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음력은 하력이라 합니다. 하력은 어찌 됩니까? 하력은 지금 말하는 우리의 정월달이거든요. 이거는 자월이 아니고 인월입니다. 자축인입니다. 인월을 세수로 합니다. 그러면은 11월을 정월로 했으니까 11월, 12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쭉 나무 4월에서 2월 빼면 어찌 됩니까? 2월이 되죠. 그래서 주나라의 4월은 지금 음력의 2월입니다. 2월. 그래서 2월 11일이 돌아가신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음력으로 말합니다. 2월 11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요즘은 바꿔가지고 2월 11일 또 양력으로 바꿔본 게 이런 며칠입니까? 중국 거서 기념을 보면 중국 사람들 이걸 양력으로 바꿔놓으니까 이걸 갖다가 양력으로 딱 바꿔놓으니까 3월 4일이다 이래가지고 양력으로는 3월 4일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돌아가신 날을 갖다 2월 달 되는 건 2월 달에 11일에 가장 가까운 제사는 정일에 드립니다. 제사는. 그래서 초정 다음에 중정이 2월 11일하고 가장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2월 달 돌아가신 날 되는 것을 어찌되는 2월 중정이라 한 겁니다. 그 다음 가을에 지는 제사는 뭡니까? 가을에 제사 지내는 것은 탄신일을 한 겁니다. 탄신일은 언제 탄신했습니까? 탄신한 것은 음력으로 8월 27일 날 탄생을 한 겁니다. 지금은 지금 8월 초중에 지냅니다. 그런데 8월 27일인데 여기 어찌 됐냐 하면 또 중국 사람들 9월 달로 해가지고 양력으로 또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돌아가신 날은 딱 정해져 있기로는 하사월 기축이라고만 되어 있고 이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 상호해가지고 하니까 주나라 달력으로서는 4월 11일인데 우리의 음력으로 하면 2월 11일이었다. 이것은 뭐 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날은 그렇게 되고 이때 돌아갔을 때 노나라의 임금이 만장을 한 개 찍은 게 애도문을 한 개 찍은 거죠. 애도문을. 그때 노나 임금이 누굽니까? 애공이었죠. 애공이 레지와 할 때 레자가 뭡니까? 만장 레자입니다. 만장을 지어 말하기를 안 그러면 레자가 뭡니까? 조상할 레자. 조상. 돌아가신 분을 조상하는 거. 조상할 레자, 만장 레자라고 합니다. 이때 임금이 만장을 지은 겁니다. 공자님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만장을 지었나요?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엄청 유명합니다. 참. 어쩌고 했습니까? 민천이 부조하여 민천은 뭡니까? 가을 하늘 민자인데 우리는 호천이 있고 민천이 있습니다. 끝없는 하늘을 말할 때는 호천이란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 주문에 호천만극 할 때 호자죠. 민천은 하늘이 어떤 불쌍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가엾게 여기는 것은 민천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가을 하늘 민자라고 하죠. 그래서 저 민천이나 호천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온 만백성을 불쌍히 여겨야 할 하늘이 조자는 위로할 조자, 도와줄 조자입니다. 하늘이 도와주지 아니야.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이 말입니다. 하늘이 나를 돌보아주지 아니하여. 그 다음 불언유일로 비백녀 1인이 제위하니 이 말입니다. 불언유 엄청 유명한 불언유일로 많이 나옵니다. 불언유일로 올레자입니다. 아이. 언자가 어찌 되나요? 마음심이죠. 올레 밑에 올레 옆에 개견자입니다. 불언유 일로 하여 요까지가 붙는 말입니다. 비백녀 어찌 됩니까? 비백녀
1인 1인이 제위입니다. 엄청 이거 유명한 겁니다. 불은유 할 때 이 불은유 일로는 불은유 일로 요까지 말은 시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시경 10월지교에 나오는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는 나라의 국가의 훌륭한 인물이 떠났을 때 딱 상투적으로 붙이는 말입니다. 한 국가에서 모든 사람이 추앙하는 노승인을 두고 이야기할 때 이를 하는 말입니다. 그 은자는 억지로 은자입니다. 억지로 은자. 안 입을 자는 요 끝까지 다 걸립니다. 다 걸리. 그럼 어찌 됩니까? 하늘이 나를 위로하지 아니하여, 왜? 나를 돌보아 주지 아니하여 어찌 돼? 한 노승인은 나이 많고 덕이 많은 분을 노승인이라 합니다. 이 노자는 늙을 노자이고 노승인입니다. 하늘이 한 노승인을 억지로라도 남겨주는 거예요. 왜? 돌아가실 분을 억지로 잡아가지고 안 죽게 하는 거죠. 안 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은자입니다. 하늘이 한 노승인을 억지로라도 이 세상에 남겨두어 가지고 비병여이라. 이 병자는 병풍병자죠. 병풍병. 그래서 어찌 됩니까? 여일은 내 한 사람을 병자는 병풍병자가 호위할 병자, 보호할 병자가 됩니다. 보호할 병자. 한 노승인을 억지로라도 남겨두어 가지고 내 한 사람을 도와주어서 보좌하게 하여서 이 제 왕자리에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왕자리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해갖고 안 입을 자가 그까지 걸립니다. 있게 하지 아니하고. 그럼 한 노승인은 공자를 나타내는 거죠. 한 노승을 억지로도 세상에 남가가지고 내 자신을 보좌해가지고 이 왕자리에 편히 있게 아니하고 어찌 됩니까? 아니하니. 그래서 비병여 1인이 제외하니 갱갱여제고라. 갱갱은 외로울 갱자, 쓸쓸할 갱자입니다. 갱갱여제고라. 내가 뭡니까? 쓸쓸하 외롭고 외로워서 내가 뭡니까? 외롭고 외로워서 내가 마음이 병이 들 지경이다. 하면서 어찌 됩니까? 오애자라 니보여. 니 부자는 보로 있습니다. 니보. 그래서 이 니보를 왜 공자를 니보로 했는가? 자가 중리니까 그랬겠지만 보자는 어찌입니까? 남자 미친 부자인데 이것이 니보가 그 당시에 뭐 희호가 아니었을까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중리이기 때문에 니보라고 했고 보자는 남자의 존칭입니다. 그래서 니보여 자율 법률 요자 본받을 요자인데 내 스스로 이제는 본받을 바가 곳이 없구나라고 임금이 공자님 사후에 이렇게 제문을 만장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럼 선생이 죽으면은 심상 3년을 있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가 요 뒤에 있습니다. 왜 3년 사는 딱 부부만이 입는 건데 왜 선생을 두고 있게 되었는가? 그거는 자공이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다공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자지상에 공자가 돌아가셔서 상을 입을 적에 이 말이죠. 공자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을 입을 적에 문인이 어디서 보기라. 문인들이 복은 상복입니다. 상복 입을 그 바에 대해서 이래야 될지 어찌할지 의아하게 여겼다 이 말이죠. 문인들이 상복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아하게 여겼어. 선생님 돌아가시는데 상복을 어찌 입어야 돼? 자식이 아니니까 뭐 상복을 이렇게 입기도 그러하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말 가르침을 받은 거는 부모 못지 않은데 어찌 상복을 입어야 될지 그때는 심상 3년이란 말이 없었겠죠. 없어. 그래서 문인들이 그 선생님을 위해서 상복 입을 바에 대하여 의아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그때 자공입니다. 자공이 뭐라 했습니까? 자공이 뭐래서 3년상을 입게, 심상 3년 입게 되느냐 하면 석자의 부자지상 안년. 뭡니까? 옛날에 이 말이죠. 옛날에 어찌 됩니까? 선생님이 누가 죽었을 때?
안년이가 죽었을 때죠. 안년이 제일 사랑하는 안년이가 죽었을 때 안년은 자기 아들도 아니다 아닙니까? 안년이 죽은 제자죠. 안년이 죽었을 때 어찌했습니까? 약상자의 무복이라. 안년이 죽었을 때 공자님은 어떻게 했다? 상자, 자식이 죽은 것 같이 딱 마음이나 예절이나 모든 게 딱 자식이 죽었을 때처럼 딱 해주었지만은 복을 입지는 않은 거예요. 상복을 입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상복은 안 입었지만은 자식 죽었을 때하고 똑같이 얘는 갖춘 거죠. 그럼 어찌 됩니까? 제자가 죽었을 때 자식과 같이 똑같은 일을 했다면 우리 선생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부모 죽었을 때가 똑같이 하자라고 해가지고 심상삼년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상자의 무복이라 아들이 죽은 것 같이 하면서도 복만은 입지 않은 거죠. 복만은 입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안녕한테만 그랬느냐? 어찌 됩니까? 상자로 영리라. 자로가 죽었을 때도 또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청상부자 약부의 무복이라. 청컨대 우리 부자 공자님이 상을 입을 적에는 뭐같이 하는 게 좋겠다. 뭐같이 하는 거. 약부의 부모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이 하면서 상복은 입지 않는 거죠. 그게 심상삼년이죠. 그래서 심상삼년이 연유된 것이 공자님 상부터라는 거죠. 공자님 상. 그래서 약부의 무복.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이 하기는 하되 상복만은 없도록 하자라고 된 거죠. 그렇고 이 공자님을 두고 이 세상에 중리가 자공이 이렇게 멋진 말을 하고 애공이 제문을 지어가지고 그린 말을 했지만 더 유명한 말 한마디가 되었습니다. 공자님은 사마천리가 역사설을 지니 사기를 지었죠. 사마천리가 사기를 지으면서 공자세가라는 편, 공자의 일대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세가편. 공자세가편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공자는 어떤 사람이다. 공자는 시경에 있는 말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산앙지요 경행행지라 이 말을 했습니다. 고산앙지요 경행행. 고산앙지입니다. 높은 산은 이에 높은 산은 이에 우러러 볼 수밖에 없고 산이 높으면 우러러 볼 수밖에 없죠. 높은 산은 이에 우러러 볼 수밖에 없고 경자는 넓을 긴자 넓은 길입니다. 큰 길, 넓은 길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따라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은 이에 우러러 볼 것이고 넓은 길은 사람들이 모두 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거는 말이 따라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말을 하면서 이 고상과 경행은 덕이 높은 사람, 존경하는 사람, 대인을 비유할 때 가져가는 말입니다. 요 나온 고산앙지 경행행제는 이 말 중에서 두 자리를 했고 고산경행입니다. 고산경행 같다 하면은 세상에 대선생으로 받드는 사람은 딱 이리 비유합니다. 그래서 공자님을 고산과 같고 넓은 길, 모든 사람이 말미암아 갈 수밖에 없는 넓은 길과 같다 했고 공자님을 고산과 경행에 비유를 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산앙지하고 경행행제는 사마천이가 공자님을 평가했을 때 이야기다는 거죠. 그래서 이까지만 봐도 자공이 당시 경의지자 한 사람부터 사마천이가 사기를 지으면서까지 존경했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으로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19권 끝입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요 내준 것 중에 공자 연표 있죠. 공자 연표는 글이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쉽고 지금까지 논어 배우면서 나왔던 내용은 거의 다 거론이 되고 있는데 공자 연표는 각자 가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자 논어 책의 맨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는 뭐 전에 지금까지 다 했으니까 뭐 어려운 것이 뒤에 가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됐습니까? 집주 논어 서설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맨 앞에 보면은 집주 논어 서설 서문에 붙이는 이야기라 했고 서설이란 말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그 이어 보면은 사마천의 사기 이야기 했죠.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내용을 주자가 다른 말 안 붙이고 그대로 요약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논어책의 서두에 붙이면서 자기의 기내를 붙인 게 아니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만 해 놓은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공자 뭐 그대로 이제는 뭐 이거 해석이 절로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 뭐라고 돼 있나요? 사기 새가 이럴 때는 어찌입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사기 새가의 왈 애자를 붙입니다. 시의 왈, 서의 왈 이와 같이 항상 토를 붙이려면 그리 붙이세요. 사기 새가라는 책에 이 뜻이니까 사기 새가의 왈 해놓고 어찌 됩니까? 공자 뭡니까? 명은 모요 이래 하면 되겠죠. 공자 명은 모요 자는 중이요 자는 중이 니 이렇게 되겠죠. 니 무엇이다 이 말이죠. 자는 중이 니 기선은 송인이라. 그 선대는 이 말이죠. 그 선대는 송나라 사람이다. 송나라는 은나라의 마지막 미자 삼원 중에서 미자가 왔었고 이는 그 은나라의 그죠. 은나라는 동쪽 동이족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을 동이족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렇고 귀선 이건 그 선대 선조 이런 뜻이죠. 그 선조는 무엇이다? 송인이다. 그래 되죠. 부는 누구고? 부는 아버지 이름이 나와 있죠. 부는 숭량허리고 모는 안시다. 안시. 이름까지도 나와 있죠. 할 때 안시 이름은 뭡니까? 징자입니다. 부를 징자. 징가할 징자에 있을 제자 징자입니다. 그래서 부는 숭량허리요 모는 안시다. 그래 놓고 어찌 됩니까? 뭐로써 되죠? 어느 때로써 이 말입니다. 노나라 양공 22년. 얘가 한 연표를 옆에 놓고 보세요. 그러면 양공 22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나라 양공 22년 그때가 해 간지가 갱술입니다. 갱술지세 어찌 됩니까? 갱술지세 11월 갱자에 되죠. 갱자에 어찌 됩니까? 공자를 낳았다. 어쩌는 어디에서 이 말이죠. 생공자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 노나라 창평이라는 곳을 추업이죠. 지명이죠. 그래서 노나라 창평향 향자 고을 향자입니다. 창평이라는 고을의 추업 땅에서 공자를 낳았다 되죠. 아까 태어나는 곳이 8월 며칠이라 했죠. 8월 며칠이면 주나라의 거성이 미뤄요. 11일로 되어 있죠. 갱자 11일입니다. 8월 11일로 갖다 2달로 내고 와야 되는데 음력으로 따져갔을 때 갱자를 따져보니까 8월 27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월 달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갱자의 생공의 노 창평향 추업이라 되죠. 그 다음 어찌 되면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위아희 희자는 장난할 적에 어려서 뭐 할 적에 장난치며 놀 적에 이 말이죠. 희희 장난칠 희자입니다. 어려서 아이가 되어 아이 쪽에 장난치면서 놀 때에 어째입니까? 상진조두 설예용이라 되죠. 항상 뭐 하였다? 항상 놀 적입니다. 항상 놀 적에 지는 펼쳐 놓는 거죠. 무엇을 펼쳐 놓고? 조두 조자는 뭡니까? 도마 조자고 제기 두자입니다. 콩두자. 항상 하면은 제사 지낼 때 한 도마하고 제기 이런 것을 늘어놓고서 어째래? 무엇을 설하였다? 갖추었다. 그 앞에서 예를 차리는 모습. 제사를 지내거나 뭐 제물을 채놓고 그 앞에서 뭐 우는 것, 절하는 이런 모습을 설하였다, 갖추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해석도 엄청 많죠. 때 놀면서 뭐 팽이치기도 안 하고 또 이런 다른 걸 가지고 놀지 않고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밖에서 제사 지내는 게나 이 제기 그릇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아이고 했다 이래가지고 뭐집니까? 이것을 보고 공자님이 산 동네가 어디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까? 공동무지 옆에 살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거든요. 공동무지 옆에 살면 맨날 보면 와가지고 차려놓고 아이고 곡하는 거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론으로 아마 공자님 어릴 때 아버지는 3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주에 보면 3살 때 돌아가시고 지낼 곳이 없어가지고 공동묘지 옆에서 이리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맨날 보는 게 그니까 그걸 따라 했겠지. 이리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맞는지 틀린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일리가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숭령을은 무장으로서의 대부의 반열에 들기는 했지만은 그것이 아주 그리 있다가 이런 죽고 나서 그러다 놓으니까 전장이 있거나 넉넉하게 사는 그런 것은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어쩌든가 진조도하여 설예용했던 놀 때 이것을 하는 거로 봐도 뭡니까? 공부를 하거나 기와집에서 공부를 하거나 딱 위험 있게 일이 큰 것 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주 가난해가지고 막 자기 혼자 놀면서 또 눈에 보이는 것을 했던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요 자체로서 어렸을 때는 불우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예용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급장에 뭐함에 미쳐서는 급장나무 장성함에 미쳐서는 이 말입니다. 장성함에 미쳐서는 급장하여 장성함에 미쳐 이때가 장성해도 뭐 한 건 아닙니다. 청소년 시절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요는 20대 이전까지 20대 초반까지 청소년기를 두고 말로 하는 겁니다. 앞에는 아이 때 이야기고 요는 청소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성함에 미쳐서는 위계리 계시지만 계리는 뭡니까? 계리는 요 격리장부 정리하는 걸 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격리장부 정리하는 일이나 격리장부 정리하는 것, 위계리 또 급장하여는 장성함에 미쳐서는 무엇이 되어서 격리장부를 정리하는 것. 격리가 되어서는 격리는 계시가 이 격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격리가 되어 가지고는 격리를 갖다 일을 보는 건 못한 게 아니고 뭡니까? 격리가 되어가지는 요량이 팽했다 이 말입니다. 요량이 팽해서 뭡니까? 요량. 격리가 되면은 요 건네는 물건을 재고 무엇을 가지고 숫자를 맞추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헤아리고 그러니까 요량. 헤아리는 것이 숫자를 헤아리는 거. 계산을 아주 공평하게 했다는 거죠. 숫자를 계산하는 헤아리는 것이 아주 공평하였다. 그러니까 뭐 아주 재는 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격리가 되어가지고는 숫자나 물건의 양을 이렇게 헤아리는 것이 공평하였고 또 무엇이 되어가지고는 사직리죠. 사직리. 이 사직리는 가축을 돌보는 관리를 사직리라고 한 거죠. 말단 관리겠죠. 그래서 가축을 돌보는 그런 일. 이것만 봐도 어디 가지고 뭐 이렇게 물건 저울로가 재는데 격리를 보거나 가축을 돌보고 하는 것도 이것도 아주 하찮은 그런 일이겠죠. 이것만 봐도 유년 시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 돌보는 관리가 되어 가지고는 가축을 돌보니까 어찌 돼요? 가축을 돌보니까 어찌 됩니까? 번식이라. 흉은 가축입니다. 가축들이 엄청 번식해서 막 이 숫자가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격리를 맡기도 아주 공평하게 잘 받죠. 가축 일을 맡기도 아주 잘했죠. 이거 보면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안목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는 걸 이야기했겠죠. 그러고 어찌 됩니까? 하고 나서는 어찌 됩니까? 흉 번식이라 해놓고는 어찌 됩니까? 그래가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적주하여 그래가지고 장성하여 가지고는 주나라에 갔다. 이거는 그 당시 천자가 사는 서울로 구경을 간 거예요. 관광을 간 거예요. 주나라에 가서 됐지만 자기는 노나라 사람이잖아요. 주에 갔다는 것은 천자가 사는 서울로 간 거죠. 서울로 간 거예요. 주에 보면 어찌 됐습니까? 주에 보면 이때를 갖다 어느 때로 보고 있나요? 17년으로 돼 있고 없나요? 요 당시를 갖다가 어찌됐냐, 20세 전으로 통상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20세 전. 요는 실제 전복이는 할 때 공자가 노자한테 배웠다는 것은 요 사만청이 쓴 사기에만 있고 다른 기록에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복을 생각할 때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맞지 않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전복이는 요 이야기를 뺐을 겁니다. 적주로. 그래서 주나라의 서울에 가가지고 누굽니까? 문여노자라. 이것은 전목에 보면은 이거는
노자하고 공자하고 시대상으로 맞지 않다고 본 거예요. 맞지 않다고. 그래서 이거는 전복은 뺀 겁니다. 그래서 어쩌니까 문예의 노자라. 노자에게 가서 무엇을 물었다? 예에 관하여서 질문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나라 그런 묻으니까 서울로 관광을 유람을 한 갔다 온 적이 있다라고 말로 한 거죠. 그러고 나서 기반, 그래서 이미 돌아와서는 노나라로 돌아와서는 기반이 어째. 그래가지고 돌아와서는 어찌 됩니까? 돌아와서는 제자가 익진이야. 제자가 익진. 서울에 주나라 천자가 사는 서울에 가가지고 두루 관광을 하고 김문을 넓혔겠죠. 거기서 나가지고 노자한테 가지고 이까지 배웠겠죠. 그래 하고 나서 고향으로 노나라로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더욱더 불어났다 이 말인데 있지. 제자들이 더 나갈 진짜로 불어나는 겁니다. 제자들이 더욱더 불어났다. 그래가지고 어찌 됩니까? 소공 25년 갑신 공자년 35입니다. 공자년 35. 공자년 35년. 오늘 공자년 35까지가 공식적으로 공자님 한 말 중에는 딱 2개만 나와 있죠. 15살에는 뭡니까? 지우학이죠. 15살에는 학문의 뜻을 주었다고 공자님 딱 말로 한 겁니다. 그건 어찌 됐냐면 15살 이전까지는 막 이 일 허드렛 일도 하고 갱리도 보고 그래 했을 겁니다. 그러다 15살이 돼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 모은 거죠.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쭉 하다가 주나라의 도까지도 갔다 왔을 수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근데 전복은 그걸 뺐습니다. 그러다가 35 이전에 30이 딱 되어가지고 어찌 됩니까? 30일 이업했죠. 일단 공부가 마스터 됐다고 보는 거죠. 사람들이 갖춰야 할 기본 예학에 대해서 예에 대해서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 어디 가서도 딱 자기가 한계에서 바르게 예를 행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32입니다. 그까지가 다 빠지고 어찌 됩니까? 35세에 어찌 됩니까? 35세에 어찌 됩니까? 이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공자 35세에 여도 35세는 나와 있습니다. 그때 공자 소공 25년이 BC 517년이고 공자 35세 때입니다. 이때 노나라의 소공이 상가 개손씨, 맹손씨, 숙손씨하고 서로 붙어가지고 권력 다툼을 해가지고 져가지고 제 나라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임금이. 그러니까 임금이 제 나라에 갔으니까 나도 제 나라에 가야지 하고 이거는 제 나라에 가는 이거는 공식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 그래서 35이 소공이 분재 뭡니까? 소공이 분재 노란이라. 소공이 어찌입니까? 소공이 어디로 달아났다? 제 나라로 달아나고 노나라는 어째? 완전 어지러운 상태. 임금이 나라니까 개손시하고 이로 임금 없이 자기들끼리 정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러운 상태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 노나라를 못 잊겠다 싶어가지고 어찌 됩니까? 그래서 소공이 분재하고 논한하니 의시에 이때 이 말이죠. 의시에 어찌 됩니까? 적재하여 누가가 이때에 공자께서 제 나라에 가가지고 무엇이 되었다? 위 고소자 가시냐. 고소자는 그때 당시 제 나라의 권력이 있는 대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자의 가신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마천이가 세가에 적어놓은 말입니다. 이것을 갖다 맹자는 어찌 됩니까? 고소자의 가신이 되었다는 걸 맹자는 맹자책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고소자는 그 당시 제 나라의 권력자였다. 그렇고 그 권력자이고 그렇지만 좋은 일을 하지 결코 이런 평판이 좋지 않았다. 공자님 같은 식견으로 어찌 그런 사람 밑에 가서 가신이 되었겠네. 이거는 전해오는 야인들의 말이다. 이렇게 딱 제동 야인지어라는 말이 딱 나옵니다. 그래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마천이는 기로 그 소문을 듣고 썼지만은 이것은 뭐 고소자의 가신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맹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나라에 가가지고 고소자의 가신이 되어가지고는 그때부터 임금하고 그때 임금이 제 나라의 gen공입니다. 제 나라의 gen공. 제 나라의 임금인 gen공에게 서로 통하게 된 거죠. 알려지게 된 거죠. 제 나라 gen공과 통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제 나라 gen공이 이때 어찌 됩니까? 논어에 딱 나옵니다. 어떤 식인 고소자의 가신이 되었는가 안 되는가 모르지만은 공자가 제 나라에 갖고 gen공을 받죠. 그러니까 gen공이 문정, gen공이 정사에 정치는 어찌 하는 거냐라고 물으니까 공자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유명한 공건신신 부부 자자란 말로 했죠.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정사가 바로 됩니다라는 말을 갖다 제나라 경공한테 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나라 경공을 타였습니다. 그런데 제나라 경공이 등용에 쓰려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게 땅을 봉토를 주고 우리나라 등용을 하자라고 하니까 그때 진나라에 유명한 재상이 있었죠. 안녕이 있었죠. 안녕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한 게 반대를 한 거죠. 반대를 한 것은 공자의 능력을 시기해서 반대한 게 아닙니다. 공자가 훌륭하다. 예도 밝다. 그래서 그런 사람 등려 쓰면 좋다. 그러나 결국 공자는 노나라 사람이다. 언젠가 가서는 나라를 하면 팔이 안으로 걷듯이 노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이지 우리 제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겠느냐. 이런 사람 안 쓰는 게 좋다. 이게 안녕의 논리였습니다. 사실 안녕의 논리도 그 당시에 뭐 틀린 것은 아니죠. 그래가 배설을 못하고 다시 노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통호 경공이라. 경공가 통하였단 말입니다. 고소자 가신이 된 거에 대한 것은 진위가 지금도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입니까? 공은 위에 있는 경공입니다. 공이 뭡니까? 공이 욕봉이 니계지전하고 니계지전인 니계지전이나 안녕이 불가하니 공이 혹지라 이랬나? 안녕이 불가하니 공이 혹지라. 그까지 되면 어찌 됩니까? 제나라 경공이 뭐 하고자 하였다? 어디에 봉은 봉해주다라는 것은 봉토로 주는 겁니다. 봉토를 주는 겁니다. 어디에? 니계는 고유명사입니다. 니계의 전답으로서 봉토를 주려고 해서 봉토를 주고 관리로 임용하려고 한 거죠. 봉토를 주는 것은 관리를 임용하는 거니까. 이런 거 하니까. 그래서 니계의 전답으로서 봉토로 주려고 하였는데 그 당시 재상이었던 안녕이가 불가하다고 한 거예요. 안녕이 불가라고 하니 제나라 경공이 이에 혹했다. 이거는 그 말을 들었다는 거죠. 아, 그렇겠다는 거. 제나라 경공이 이에 미혹해가지고 공자님을 등용에 쓰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이건 공자 세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자 세가에 있는 것은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공자도 사마천인도 소문을 듣고 쓴 게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공자 혹지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 공자께서 수행하여 반오노라. 어찌 됩니까? 공자께서 드디어 떠날 행자입니다. 공자께서 드디어 떠나서 어디에? 제나라에서 떠나는 겁니다. 공자께서 드디어 전나라에서 떠나가지고 어디로 돌아왔다? 노나라에로 돌아온 겁니다. 노나라로 돌아왔다. 그래가지고 전공, 원년, 임진에 공자연 뭡니까? 공자연 43세입니다. 43세의 이때 노나라에 또 유명한 사건이 하는 게 벌어졌습니다. 사건이. 양호가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공자연 43세에 계시 강참한이 됩니다. 계시 강참한이 귀신 양호가 장난하여 전정이라. 이렇습니다. 어찌 됩니까? 그래 해석하면 43세에 계시가 어찌입니까? 계시가 엄청 힘이 세가지고 나라 일을 제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강참입니다. 계시가 강력해가지고 나라 일을 참남하게 운용을 하니까 이것을 보다 못한 양호죠. 그렇기 때문에 양호는 나쁜 놈이라고 해줬는데 양호는 계시가 나라에 나쁜 짓을 하니까 그 안에서 가신으로 있다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래 봐지는 게요. 사마천 이는 그리 본 거예요. 계시가 강력해져가지고 임금을 능멸하는 참남한 일을 하니까 그 신하였던 누구가 양호 나왔습니다. 노래. 그 신하였던 양호가 계시 가신이었거든요. 난을 일으켜가지고 계시 집안의 아들하고 강화를 맺은 거죠. 앞으로 그래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양호가 잡고 있었는데 또 상가가 모여가지고 이 양호를 내쫓았죠. 그래서 양호도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신이었던 양호가 난을 일으켜가지고 이 양호 자기가 도리어 정사를 전담하게 된 겁니다. 정사를 전담하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양호가 정사를 전담하면서 공자를 어째입니까? 공자에게
같이 일하고자 해가지고 공자한테 무엇을 보냈습니까? 삶은 돼지로 보냈죠. 삶은 돼지로 보내면서 지금 왜 세월이 자꾸 가는데 그리 뱃을 안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지금 뱃을 안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니까 공자님이 약다하고 내가 장차 뱃을 하리라라는 이야기를 한 게 논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난을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를 전담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야후가 계시한테 대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것도 나쁜 짓이죠. 그러니까 공자님은 43살이 될 때까지 어찌 됩니까? 공자는 불사. 공자께서는 폐설을 하지 아니하고 태수시서 이야기라. 물러나서 시경과 서경과 예기와 악경 같은 것을 이거는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 그런데 요거는 이게 숫자는 뒤에 가면은 사실 논날에 돌아와 가지고 산시하고 다 그걸 했는데 이 숫자를 어찌 봐야 할지 조금 의문이 나는 겁니다. 그것을 정리하였다고 봐야 될지 안 그러면 뭐 연구하였다고 봐야 될지 조금 그렇습니다. 아니면 정리하다로 일단 봐놓고 넘어갑시다. 이때는 폐설을 40 넘으면은 기본적으로 폐설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40을 강사라 그러죠. 40이 되면은 일반적으로 학문을 딱 가지고 폐설에 나가는 겁니다. 50이 되면 대부가 되는 거죠. 이것이 아마 그 당시의 기본 나이에 맞는 거석인데 40이 넘어서도 폐설에 나가지 아니하고 물러나서 시경과 서경과 예기와 악객 같은 것을 정리하였다. 그러하니까 어찌 됩니까? 제자들이 어찌 돼? 있죠. 더욱 제자들이 이에 많아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년 경자에 공자 연 50일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폐설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9년 후에 생략된 말은 뭐인가요? 소공 9년입니다. 지금 소공 때거든요. 그렇죠. 소공 9년이 맞나요? 전공이네요. 연은 아닙니다. 앞에 전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생략된 임금입니다. 전공 9년 경자의 공자의 나이가 51세입니다. 아유, 제가 올 이까지도 하고 다음 시간 2시간을 갖다가 20분도 엄청 할 이야기가 많은데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제가 이 공자님 고정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이래가지고 남은 거 다음 시간에 하고 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어쩌든가 대관을 보든 어찌 보든 해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